번째는 일국의 공주였지만 한 많은 노비와 비구니의 삶을 마감한 배경입니다. 저는 문종의 딸이며 단종의 누이인 경혜공주이며 남편은 정종입니다. 그리고 경복궁 끝자락 양덕방에 위치한 곳에 아버지 문종께서 하사하신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때는 단종이 보위에 오른 지 1년 4개월이 흐른 후 1453년 10월 10일 가을이 무르익어 가던 날 밤이었습니다. 어린 단종이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매형과 누이 집인 저희 집을 자주 찾곤 하였습니다. 셋이서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삼촌인 수양대군께서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집안을 에워싸는 것입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되어가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삼촌인 수양대군께서 평소와는 다른 어조로 어린 단종에게 하는 이야기가 전하 반역의 무리가 있어 김종서와 그의 아들을 처단하고 왔습니다. 경혜공주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명 대신인 김종서가 죽었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하고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어린 단종도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수양대군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명패를 내어주란 말에 그저 내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밤 단종의 편에 호의적이었던 인물들을 입궁토록 하여 수양대군의 최측근인 한명회는 찰생부에 적힌 대로 수십 명의 목을 떨구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편이었던 안평대군마저 강화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고 8일 만에 사사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불어닥친 바람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계유정난의 성공으로 세력을 장악한 수양대군은 서서히 검은 흑심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뿌리가 잘린 어린 단종과 저는 늘 좌불안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1455년 후이와 협박을 견디다 못한 단종은 양위라는 명분으로 수양대군에게 보위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동생 단종은 상황으로 물러나게 되었고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바람이 그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섯 번째 삼촌인 금성대군께서 수양대군 세조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모반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단종을 키워주신 세종의 후궁 혜빈양 씨와 저를 양육해 주셨던 조유래 등이 함께 숙청이 되셨습니다. 또한 금성대군과 제 남편인 정종과 친분이 있어 함께 동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여 경기도 상령과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과 짧은 시간에 버팀목이 되어주시던 분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모도 없이 어린 동생과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주변에 아껴주시던 분들이 사라지니 삶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어린 정조도 왕위를 빼앗기고 남편마저도 유배를 간 마당에 분통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병이 들었는지 저도 그만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제가 병이 들었다는 것을 삼촌 세조이 위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동생 단종이 상소를 올렸는지 어느 날 유배 갔던 남편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몸이 언제 아팠냐 하듯이 풀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삼촌 세조의 생각은 경혜공주가 병석에 있다가 죽거나 한다면 명분을 중시했던 삼촌으로서는 민심이 동요되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할밤아마 세종의 손자이며 돌아가신 문종의 고명딸이 삼촌의 야욕 때문에 죽었다는 소리를 듣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정치적 걸림돌이 될까봐 끝까지 저의 남편 정종을 멀리 보내야만 안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잠시 제가 건강해졌다는 소문이 났던지 권례에서는 다시 남편 정종을 유배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죄가 사면된 것이 아니라 제가 병석에 누워있어서 잠시 와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남편 따라 유배지에 함께 가겠다고 하였는데 세조께서 허락하여 수원으로 가게 되었고 가까운 곳은 위험소지가 있다 하여 거리가 조금 먼 김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공주로서의 화려한 생활은 아니지만 전답과 노비를 주어 근근히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계유정난과 그 이후로 많은 신하들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이미지 차원에서 너그러운 임금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저로서는 여기가 끝인가 생각하고 유배지에서 그럭저럭 살고 있었는데 끝없는 시련은 계속 저를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단종 모기를 위한 사육신 사건이 있은 후 단종과 가까운 금성대군과 저희 남편 정종은 더 멀리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 정종은 재산을 몰수당한 채 전라도 광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유배지에는 초가 집담을 높게 하여 일반인하고도 볼 수가 없었으며 집 밖으로 함부로 나갈 수도 없는 철저한 감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귀양살이에서도 생명은 잘하고 태어났습니다. 바로 아들인 정미수를 낳았고 이것이 행복인가 하는 시간도 잠시 불행의 씨앗도 함께 주었습니다. 세조는 늘 불씨가 남아있는 한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불씨를 꺼트릴 명분을 찾아내었습니다. 다름이 아닌 단종의 장인 송현수와 단종의 후궁 수기권 씨의 아버지 권원이 상왕인 단종을 다시 복위시키려 하였다는 혐의를 씌웠으며 성삼문이 신문을 받을 때 단종에게서 칼을 받았다는 자백을 받음으로써 모반을 하였다는 죄로 단종은 상왕에서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영월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 동생 노산군이 사사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혈육인 동생이 죽었다는 소리에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저희 남편은 하나뿐인 처남 단종이 죽게 되어 한동안 불교에 심취하는 듯 하더니 세조에 대한 안 좋은 평을 일삼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스님을 통해서 외지인과 비밀리에 서신도 주고받은 모양새가 조정에서는 이것을 문제 삼아 역모를 꾸미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명분을 걸어 서울로 압송하게 한 다음 거열령으로 생을 마감하였답니다. 저는 가슴에 피멍을 아는 채 슬픔도 추스리기 전에 노비로 강등되어 순천 관노비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뱃속에 아이를 잉태 중이었고 어린아들 정미수를 데리고 노비 생활을 해야만 하였습니다. 모든 불씨를 제거했다는 안심이 들었는지 아니면 조카를 죽이고 경혜공주 남편도 죽이니 민심이 불쌍하다는 동정론이 돌았는지 세조는 저를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세조 앞에 아련하자 세조는 눈물을 보이더군요. 그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를 가엾게 여긴 눈물인지 백성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눈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조의 부인 정의왕후께서 아이들을 궁에서 키워줄 것을 약속하였답니다. 그리하여 저는 아이들을 삼촌 세조에게 맡기고 비군이 절인 정업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업원에서 있으면서 부처님 말씀에 저의 업장이 두터워서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겪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 말인지는 몰라도 세조에 대한 원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년 후 세조께서 중병이 들어 병마와 싸우고 계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이 보고 싶기도 하고 아이들마저 해를 입지 않도록 한번 찾아뵙고 고개를 숙일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절에서 나와 삼촌 세조를 아련하였습니다. 세조는 중병이 들어 마음도 약해지셨는지 조카 경혜공주가 찾아왔다는 소리에 세조는 울더군요. 철천지 원수인 나를 찾아왔다는 게 뜻밖의 일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세조께서 뜻밖의 선물도 하사하셨습니다. 다름 아닌 한양도성에서 편히 살 수 있도록 집과 토지를 주셨으며 절까지 지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경혜공주의 성장 배경입니다. 저는 1456년 세종 18년 아버지가 동궁 시절인 후궁인 양원권씨 사이에서 큰딸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후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공주가 아닌 현주였습니다. 그러다가 세자빈인 순빈봉씨가 폐위되면서 어머니인 양원권씨가 세자빈으로 책봉되었으며 저는 현주에서 군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문종께서는 숙빈홍씨를 좋아하셨지만 할아버지 세종께서 딸을 낳은 경험이 있는 양원권씨가 아들을 낳을 확률이 높다 하여 어머니를 세자빈으로 책봉하셨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인 1441년 세종 23년 어머니 세자빈께서 아들을 얻으셨는데 그 아들이 제 동생 단종이었습니다. 저하고 6살 터울인 동생이 생기니 신기하기도 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그 다음날 산후풍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하루 사이에 천당과 지옥을 오르내리는 듯한 기쁨과 슬픔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저도 어머니의 손길이 한참 필요한 시기에 돌아가시니 무어라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궁궐밖에 조유래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5세가 되던 해 1450년 세종 32년 할아버지 세종께서 건강이 빨리 좋아지지가 않아 손녀인 저를 돌아가시기 전에 적당한 혼처를 찾아 맺어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참판 정충경 아들 순의대부 정종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할아버지 세종께서 한 달 만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세자였던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군주에서 경혜공주라는 자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문종께서는 저희들의 신혼집을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양덕방이란 곳이 있는데 부유층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리하여 문종께서는 민가 30여 채를 허물고 저희 집을 새로 지으란 명을 내리셔서 공사가 큰 까닭에 사원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허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 없이 자란 딸을 근사한 집에서 살도록 배려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며 어린 동생 단종이 가끔씩은 찾아와서 부족함 없이 지내라는 뜻에서 집을 크게 지은 것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세 번째, 공주의 야사입니다. 경혜공주는 단종이 왕이 되면서 함께 불운이 겹치게 되었다. 남편이 죽은 후에 노비가 되었다는 것이다. 열녀실 기술에서는 경혜공주가 순천의 관노비가 되었는데 순천 부사 여자신이 공주에게 사역을 시키려고 하자 공주가 대청으로 올라가 고을수령 의자에 앉아 말하기를 나는 왕의 딸이다. 비록 죄가 있어 귀양을 왔지만 수령이 감히 나에게 관비의 사역을 시킨단 말이냐 하며 후통을 쳤다 한다. 결국 사역을 부리지 못하였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야사에는 해주 정시족보에서는 공주가 임신 중이었을 때 세조가 환관에게 딸이면 데려오고 아들이면 죽이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고 세조 부인 정의왕후가 다시 환관을 불러 문종의 핏줄이라고는 그 임신한 아이밖에 없으니 공주가 낳은 아이가 아들이라고 해도 데리고 오라고 하며 임금을 속인 죄는 내가 감당하겠다고 전한다. 그리고 데리고 온 아들을 여자 옷을 입혀 길렀으며 나중에 세조가 흡사 남자아이 같다고 하자 정의왕후는 사실대로 고하자 세조는 무릎에 올려놓고 눈물을 쏟으며 오래 살라는 뜻으로 미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경혜공주가 35세 때 아들이 정미수 15살이었다. 예종이 죽고 성종이 막 왕이 되었을 때이다. 아들이 돈명부 벼슬에 올랐으나 상소가 빗발쳤다. 죄인 정종의 아들이라 파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세조 때 경혜공주와 자식들은 죄가 없으니 연좌하지 말라는 어명이 내려졌기 때문에 성종은 파직을 시키지 않는다 하였다. 세조의 부인 정의왕후는 남편의 피 맺힌 업보를 씻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몸으로 빗발치는 상소를 막아냈다고 합니다. 경혜공주는 아들이 잘 성장해 가는 것을 보았는지 아니면 살아있어야 할 의미를 잃었는지 39세의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